안녕하세요. 지식너겟입니다. 오늘은 누구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을 다문 채 외면할 수만도 없는 상상을 끝까지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우리 각자의 하루는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다시 서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공포를 팔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서워서 귀를 막는 것보다 차라리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편이 더 차분하고 더 이성적이며 더 인간적이라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모든 문장은 하나의 목적, 즉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작전 계획이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전쟁은 영화처럼 경고 없이 덮치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전 징후는 늘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뉴스 헤드라인의 단어가 조금씩 바뀌고 군사훈련의 강도가 달라지고 경계태세 격상 소식이 잦아지고 때로는 휴대전화 속 경보가 평소보다 한 번 더 울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 그 모든 변화를 설마라는 말로 눌러 담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첫 경보, 첫 포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기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실행력입니다. 실행력은 준비에서 나오고 준비는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상상훈련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이 서울 혹은 수도권 또는 전국의 중대 도시 중 한 곳에 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느 평범한 아침 또는 늦은 밤 스마트폰이 강한 진동과 함께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짧은 문장, 짧은 시간, 하지만 평생 잊히지 않을 몇 초. 이때 해야 할 행동은 가방을 메고 멀리 달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차키를 찾는 것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안전한 내부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집이라면 현관과 가장 먼 실내방, 창문이 작고 구조적으로 튼튼한 곳, 두툼한 벽과 기둥이 있는 곳을 고릅니다. 창문이 크다면 커튼을 닫고 비산물 차단을 위해 두꺼운 담요나 매트를 기대어 둡니다. 엎드려 몸을 낮추되 얼굴은 팔뚝으로 가리고 귀를 막을 수 있다면 막습니다. 직장이나 상가에 있다면 건물 내부의 코어 구역, 계단실 근처, 기둥과 내력벽 사이로 이동합니다. 만약 지하 대피가 가능한 구조라면 지하로 내려가되 군중이 몰려 넘어짐과 압사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질서를 유지합니다. 아이가 있다면 아이부터 안정을 시키세요. 아이의 공포는 어른의 표정에서 전염됩니다. 단호하고 짧고 평온하게 말하세요.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가는 중이야. 아빠 엄마가 옆에 있어. 장사정포와 단거리 탄도탄의 위력은 도달 시간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고작 수분 길어야 10여 분. 그렇다면 이 시간에 차로 멀리 도망갈 수 있을까요? 대답은 거의 항상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고층 건물의 그림자 아래서 골목의 굴곡 속에서 지상의 노출은 위험을 키웁니다. 그래서 초반의 금과 옥조는 근거리에 있는 안전한 실내 혹은 지하입니다. 건물의 지하주차장, 지하 연결 통로, 지하철역, 대합실 같은 곳은 깊이, 벽체 두께, 공간 크기 면에서 유리한 방호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지하가 만능 방패는 아닙니다. 유해가스가 퍼지는 특수 상황에서는 낮은 곳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안내방송과 당국의 지침을 반드시 따르십시오. 이 문장 하나는 꼭 기억해주세요. 내가 판단한 안전보다 현장 지휘의 안전이 우선이다. 한 번의 포성이 끝났다고 밖으로 달려나가면 안 됩니다. 2차, 3차 타격은 흔히 구조 동선을 어지럽히기 위해 시간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0분의 침착이 여러분과 가족의 생존 확률을 크게 바꿉니다. 20분 동안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숨을 고르고 다쳤는지 확인하고 피가 보인다면 압박 지혈을 하십시오. 옅은 피라면 깨끗한 천으로, 분출하는 피라면 가능한 세게 눌러 멈추세요. 골절이 의심되면 움직이지 말고 통증이 심하지 않은 부위부터 천천히 자세를 안정화합니다. 이때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두 문장만 남기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다치지 않았다. 긴 전화통화는 네트워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다른 긴급통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짧게 정확하게 한 번만. 첫날, 첫 이틀은 도시의 기능이 급격히 훼손되는 시간입니다. 전력의 끊김은 곧 엘리베이터 정지와 신호등 마비로 이어지고 상수도의 공급 불안은 수도꼭지의 물줄기를 가늘게 만들며 대형마트의 셔터는 내려가고 약국의 문은 일찍 닫힙니다. 바로 여기서 준비의 유무가 갈립니다. 생수는 1인당 하루 2리터 이상, 가능하면 3리터를 기준으로 최소 사흘치 여건이 허락한다면 일주일치를 비축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축은 사치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통조림과 레토르트 식품, 건빵, 말린 과일과 견과류 같은 고열량 식품은 조리 없이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스나 전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라면은 물 없이 요리하기 어렵고 고기류는 상하기 쉽습니다. 이 냉정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박스 하나로 열량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식품 위주로 준비해두세요. 약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최소 2주분을 상비하고 소독제, 거즈, 반창고,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지사제, 연고류를 작은 파우치에 모아놓습니다. 비상용 라디오는 스마트폰이 멈출 때 마지막 실 같은 존재가 됩니다. 건전지형이면 예비 건전지를, 손잡이 발전형이면 손목의 힘을 기억하세요. 빛이 꺼지면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러니 손전등은 가족수보다 1개 더, 배터리는 손전등보다 1세트 더,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 피난은 언제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틀린 답은 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차로 고속도로에 오른다는 답은 거의 틀립니다. 우리는 명절 때마다 그 장면을 이미 보아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도로는 인명 구조가 아닌 인명 위험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전시의 도로는 군의 통제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문과 통행 제한, 차량 징발과 우선 차량 통과가 동시에 벌어집니다. 민간의 무질서한 이동은 군의 작전을 방해하고 군의 작전 지연은 다시 민간의 위험을 키웁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그것은 개별의 즉흥적 탈출이 아니라 당국이 허용하는 질서 있는 이동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장거리 이동은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로 자동차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토바이의 기동성은 분명히 장점이지만 파손된 도로와 잔해물을 고려하면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연료 보급의 불확실성도 큽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이동수단은 가까운 거리라면, 도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제한적 활용입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움직여야 할 충분한 이유와 허락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무작정의 이동은 모험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도시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목적지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인구가 적고 전략 목표에서 비껴나 있는 내륙의 소도시나 산간지역 혹은 행정이 지정한 임시 대피 장소가 우선입니다. 원전, 대규모 공항, 군사기지가 있는 곳은 피하십시오.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 마을은 심리적 안전망이 되지만 통신 두절 상황에서는 서로의 위치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지금 가족끼리 약속해두세요. 첫째 모임 장소는 집 근처의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처럼 모두가 아는 랜드마크로, 둘째는 도시 외곽의 공공기관, 셋째는 연고지 주소. 날짜와 시간, 기다리는 최대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첫 집결지에서 서로를 기다리는 시간은 2시간, 실패하면 둘째 지점으로 이동, 그곳에서 6시간 같은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합니다. 종이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고 지갑 속에도 작은 메모를 넣으세요. 스마트폰의 메모는 배터리가 0이 되면 종이보다 못합니다. 통신은 전쟁의 첫 타깃입니다. 네트워크가 흔들리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군중은 빠르게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연락은 전화 몇 통이 아니라 코드 몇 개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은 무사, 2는 경상, 3은 중상 혹은 도움 필요, 어는 집결지 1로 이동 중, B는 집결지 2로 이동 중 같은 약속을 만들어두면 짧은 문자 하나로도 가족의 상태와 계획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SNS의 정보는 유익할 수도 있지만 절반은 소문이고 나머지 절반은 누군가의 공포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공식 발표, 지자체의 공지, 현장 지휘의 지시를 우선순위 맨 위에 놓으세요. 빨리 아는 것보다 정확히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노약자, 영유아,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집은 체크리스트의 순서가 다릅니다. 유모차 대신 아기띠와 슬링을 우선합니다.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접이식 유모차는 긴급 탈출 구간에서는 짐이 됩니다. 노인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생명입니다. 미끄럼 방지 슬리퍼, 얇은 무릎 보호대, 지팡이의 미끄럼 방지 고무팁을 평소부터 관리하세요. 휠체어 사용 가정이라면 1층 출입로의 폭과 경사로 상태, 승강기 비상전원 유무를 미리 점검하고 주변 이웃 2명과 함께 들 것처럼 들어 내리는 2인 운반 동선을 상상 훈련으로 맞춰보세요. 심혈관 질환약, 인슐린, 발작약, 흡입기 등 생명유지성 약물은 항상 한 번 더, 하루치 더. 이 모든 문장을 길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 가족의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에 맞춰 계획을 짠다. 피난 계획은 가장 약한 고리를 기준으로 설계될 때 가장 강합니다. 반려동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대피소가 모든 반려동물을 수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줄, 캐리어, 이동용 배설 패드, 건사료 소포장, 물그릇은 작은 가방에 상시 준비하세요. 반려동물의 이름과 보호자 연락처를 적은 태그를 목걸이에 달아두고 건강기록 카드 한 장을 비닐팩에 넣어 캐리어 포켓에 넣어둡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생명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대피소의 규칙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그 규칙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범위 안에서 반려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미리 고민하자는 뜻입니다. 밤은 공포를 키우고 공포는 실수를 부릅니다. 정전으로 깜깜해진 아파트 복도에서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면 작은 부딪힘이 큰 부상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문 옆에 손전등 1개, 비상용 호루라기 1개를 걸어두면 좋습니다. 손전등은 떨어뜨려도 켜지는지, 배터리는 새 것인지, 스위치는 녹슬지 않았는지 3개월에 한 번 확인하세요. 호루라기는 손짓보다 멀리, 목소리보다 덜 지치게 도움을 부릅니다. 집안의 가스밸브와 두꺼비집 스위치 위치는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냉장고 앞에서 한 번, 현관 앞에서 한 번, 아이에게 퀴즈처럼 묻고 답하게 하세요. 몸이 알면 머리는 덜 떤다. 초기 충격이 잦아들면 사람들은 물을 찾고 빵을 사고 약을 구하려 몰려듭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건 내가 먼저라는 마음입니다. 내 가족을 생각한다면 내 이웃의 가족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줄을 서고 새치기를 막고 다툼을 말리는 일은 영웅의 일이 아니라 생존의 일입니다. 질서 있는 줄은 분배를 빠르게 하고 빠른 분배는 불안을 줄이고 불안이 줄면 도시의 안전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새치기 하나, 고성 한 번, 주먹질 한 번은 그 줄 전체를 무너뜨리고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고 결국 여러분의 삶도 흔들어 놓습니다. 전쟁은 적과 싸우는 일만이 아닙니다. 이웃과 협력하는 일입니다. 집집마다 물을 한 병씩 나눠두면 골목은 전선이 아니라 공동체가 됩니다. 장기화는 또 다른 계산을 요구합니다.
냉장고의 음식은 정전 4시간이 지나면 불안해지고 냉동고의 고기는 하루만 지나도 기준 온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음식의 식중독 위험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차라리 통조림을 여세요. 수돗물이 탁해진다면 수지를 의심하세요. 펄프 필터나 간이 정수 키트가 있다면 좋지만 없다면 끓임수를 기본으로 하되 연료가 귀하다면 모든 것을 끓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아끼는 습관이 평시에 몸에 배어 있어야 전시의 빛을 발합니다. 손 씻기는 생존의 기술입니다. 물이 귀할 때는 손 소독제를 쓰되 기름때와 흙은 소독제보다 물과 비누가 낫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위생은 전선이 아니라 집에서 지는 병의 전쟁을 막아줍니다. 심리는 보급보다 빨리 무너집니다. 영상과 소문은 우리의 상상보다 더 잔혹하고 더 빠르게 마음을 해칩니다. 그래서 하루의 루틴을 다시 만드세요. 아침에는 공식 발표 확인, 낮에는 집안 점검과 주변 이웃, 안부 확인, 오후에는 비상물자 점검과 정리, 저녁에는 휴식. SNS는 하루 2번 15분만 보겠다고 정하세요. 감정은 전염됩니다. 공포가 퍼지는 속도를 늦추는 사람, 작은 친절을 먼저 건네는 사람,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결국 도시의 면역 체계가 됩니다. 아이에게는 공포보다 역할을 주세요. 물을 컵에 옮기는 역할, 손전등 배터리를 확인하는 역할, 라디오 볼륨을 맞추는 역할. 역할은 무력감을 이기게 합니다. 어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줄을 지키는 사람, 어머니는 약을 정리하는 사람, 할아버지는 소식을 정리해 알려주는 사람, 이웃 청년은 노약자를 부축하는 사람. 역할이 있으면 사람이 버팁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 대량 살상 무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이 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상으로 치료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민간의 대책은 위험을 키울 뿐입니다. 정부의 지침은 때로 불편하고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집단을 살리는 최저값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쓰고 세척하라고 하면 세척하고 특정 구역을 떠나라고 하면 떠나세요. 이때 개인의 지혜는 왜냐하면이 아니라 그러니까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따르는 행동이 먼저여야 합니다. 이해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상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돈 대신 물과 식량, 배터리와 약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교환은 삶을 이어주는 언어가 됩니다. 물 3병과 통조림 1캔을 바꿔요. 충전 1시간을 약 2정과 바꿉니다. 그러나 교환은 곧 불평등을 낳습니다. 더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 할 때 공동체는 금세 갈라집니다. 그래서 임시의 룰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단지라면 동대표와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층별 배급 시간을 정하고 노약자 우선 배급을 합의하고 아이가 있는 가정은 분유와 기저귀를 우선합니다. 이런 룰은 멋진 구호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느낄 때 마음을 내어놓고 마음을 내어놓을 때 서로를 지킵니다. 군 동원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선으로, 누군가는 후방의 병원과 물류창고로, 누군가는 통신과 전력 복구를 위해 현장으로 나갑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남은 사람은 짐이 아니라 이유가 됩니다. 남은 사람의 합리적인 대비는 떠나는 사람의 집중력을 높이고 생존율을 끌어올립니다. 이때 필요한 건 영웅의 약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약속입니다. 하루에 한 번 문자 한 줄, 이틀에 한 번 안부 메시지 돌아오지 못하는 날이 있어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 전쟁은 개인의 의지를 시험하지만 결국 공동체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도시가 닫히면 문화가 멈추고 문화가 멈추면 사람은 금세 각박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능한 작은 문화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라디오 음악을 10분이라도 틀고 이웃과 함께 따뜻한 물 한 잔을 나눠 마시고 누군가는 짧은 일기를 씁니다. 이 소소한 의식이 공포의 파도를 잘게 부숩니다. 전쟁은 산소와 물류의 문제인 동시에 인간학의 문제입니다. 인간을 잊지 않는 집단이 결국 이깁니다. 이제 이 긴 상상을 마치며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가장 작은 것들을 다시 한번 조용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족 사진 한 장과 신분증 사본, 현금 약관과 거스름돈, 충전 케이블과 보조 배터리, 손전등과 예비 배터리, 휴대용 라디오, 반창고와 소독약, 상비약과 개인 복용약, 생수와 통조림, 멀티툴과 라이터, 얇은 담요와 비옷, 장갑과 튼튼한 운동화, 간단한 지도와 만년필 하나. 이 작은 물건들이 모이면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한 개인이 아니라 계획을 가진 가족이 됩니다. 계획을 가진 가족은 공포 앞에서 선체로 숨을 쉬고 서로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고 다음 1시간을 건너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결코 전쟁이 올 것이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가 지속되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준비는 불안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준비는 평화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준비할수록 누군가 무모한 결정을 내리기 더 어려워집니다. 무장보다 강한 억제력은 때때로 상대의 계산기 속 숫자에서 나옵니다. 저 도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저 사람들은 혼란에 휩쓸리지 않는다. 저 공동체는 서로를 지킨다. 이런 확신을 상대에게 심어주는 그게 바로 우리의 준비가 가지는 정치적, 전략적, 그리고 인간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당신이 라디오 하나를 장바구니에 담고 생수 한 팩을 베란다 구석에 밀어넣고 약 봉투를 한 번 더 점검하고 가족과 집결지 약속을 적어 냉장고에 붙여놓는다면 이미 우리는 반 걸음 더 안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반 걸음이 모여 도시를, 나라를, 내일을 지킵니다.
전쟁은 결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날이 온다 해도 우리는 두려움 대신 준비로 답하겠습니다. 지식너겟 레오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조용하길, 내일은 더 평온하길,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영원히 쓸모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